알려드릴 내용은 통상 저희가 영상 분석이나 영상 인식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딥뷰라는 이름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딥뷰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자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갖고 있던 영상 인식이나 패턴 인식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뷰 결과물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태리에서 시각지능 연구부를 맡고 있는 박정민이고요. 영상 관련된 이태리 내에서도 기술적인 인터넷 부서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딥러닝 솔루션 자체가 저희 스크래치 빌딩부터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유자재로 변형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영상을 딱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 중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딱 주어지면 이 영상을 딱 보시면,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죠. 이 영상은 도심의 도로가에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계가 이걸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 방식을 많이 쓰면서 엔드-투-엔드 러닝을 하면서 사실은 이걸 턱대로 집어넣어놓고 그냥 이거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얻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세부적으로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서 끊는 방법이 있고, 자전거라고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자전거를 인식하는 방법도 자전거 통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바퀴가 2개가 있으면 자전거라고 이해를 하고 3개가 있으면 세발 자전거라고 이해하고, 이거는 또 다른 메커니즘. 그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파트 단위로 인식을 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올려서 앱스트랙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가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단 사람이 통상적으로 갖는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사물을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저희가 딱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인지 수준을 나누면 일단 배경에 있는 도로와 빌딩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사람, 자전거, 나무, 자동차가 있고 그 중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동사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 저희 시스템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영상에 대한 정보를, 영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물과 사물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지능을 저희가 뷰라고, 뷰는 시각지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표 형태로 어떤 장면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라는 측면으로 기술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시각지능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했고요. 최근에는 뭐 시각지능 대신 시각인공지능 이런 용어를 좀 더 제너럴 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의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하려면 과거의 패턴 인식이나 영상 인식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일단 영상에 나타난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실수. 그러면 과거의 같은 패턴이나 영상 분석과는 다르게 라지 스케일 머신러닝이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부분이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영상을 보여주면, 이 영상을 보면 남자가 대낮에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라고 하는 형태의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5가지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걸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저희가 명사동사 관계라고 하는 3가지 형태로 이 5가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남자, 주어가 되고요. 대낮에 장소가 되고, 공원, 시간이 되는 거고, 공원에서 장소가 되고, 스케이트보드, 목적어, 대상이 되는 거죠. 한다라고 하는 행위까지.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3개의 명사동사 관계로 이해를 해서 왜 그런지 설명하는 기술까지 가는 게 저희 쪽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도 사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서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이라고 하는 사물을 부르려고 이 체계를 가지는 걸 만들고,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액션 대시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고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이 2가지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퍼시스턴시라고 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앞에 인트로는 간단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언어학적 분석도 하고 통계적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본 뒤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면을 묘사하는 언어가 있는 거고 이 언어들로부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동사가 어떤 거고 주로 사용되는 명사가 뭐고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 인터넷 언어는 텍스트의 형태가 아니라 영상의 장면을 기술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자막이 아니고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면을 설명해주는 문장들이고요 이 문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영상에서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쓰이는 거다라는 것들을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언어학적 도움을 받아서 정리했고요. 그래서 명사에 대한 부분은 약 1,500개 수준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레이어를 둬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상위층부터 3단계 정도 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사물들, 뭐 강아지, 뭐 늑대 이런 것들이 이제 3단계 분류가 되는 거고요.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사냥개다, 뭐 애완견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관계, 행동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동사에 대한 것을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 두 가지의 명사와 동사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정의된 걸 통해서 저희가 학습 데이터 뱅크를 만듭니다. 학습 데이터 뱅크는 학습을 위해서 운영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에 각종 도구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언제든지 데이터를 뽑아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데이터 뱅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수집 정제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에 이제 기본적인 건 시각 텍스트는 앞에 정의됐던 분류에 따라서 이 데이터 뱅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걸 좀 정제하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10만 장 수준을 일단 1차적으로 배포를 했고 올해 이제 10만 장 추가적으로 배포하고 내년 이제 10만 장에서 총 30만 장을 최종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텍사노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알고리즘 부분하고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두 개로 나눠서 시장 개발하는데요.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이제 명사를 이해하는 거하고 동사를 이해하는 두 가지 설명드린 것 같은 기술로 들어갈 거고요. 시스템화된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하고 빠른 변경 처리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건 오늘 설명을 듣지 않을 거고요. 오늘 이제 명사, 동사에 대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에 대한 부분을 왜 빼냐고 하시면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큰 시스템, 그러니까 라이스케일로 머신러닝을 하고 시스템이 운영될 때 그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 때 필요로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제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에는 아마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묶여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건데 지금도 데모는 하지만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스템화해서 돌아가는 큰 시스템을 나중에 적용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앞 단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명사, 동사, 배경이라고 세 가지 형태의 형태의 이 이해를 통해서 시각 지식을 만듭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텍사노미라고 정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저희가 갖고 있는 비주얼 랭귀지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이 비주얼 랭귀지를 가지고서 시공간 연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각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명사, 동사, 배경을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지식화해서 저장하면 이 지식화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큰 라스케일 데이터베이스 속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시계열, 공계열, 관계, 누적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위에 올라가서 시스템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바이고요. 이 중에 이제 기술적에 대한 부분이나 상용화에 대한 부분,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사이드 프로덕트 형태로 제품화되고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사이드 프로덕트 형태로 나오고 여기서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제품화되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다른 쪽하고 좀 차별화된 거 뭐냐면 저희가 꽤 오랜 동안 딥러닝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 그게 이제 저희가 남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스크래치부팅을
네트워크를 했다는 의미, 뭐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상황에 오면 그거에 맞게끔 네트워크를 저희가 잘 제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시는 이제 요 네트워크하고 요 네트워크 두 개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게 통상적으로 여러분 안에 아시던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구조라고 보시는데 얘하고 놓고 보면 두 개의 성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성능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은지 한번 계생을 해보시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죠. 두 개의 기본적인 성능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그림을 자체는 굉장히 제가 경우의 수가 같게끔 그리긴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사실 계층이 하나, 둘, 셋, 넷, 다 8개층이고 얘는 하나, 둘, 셋, 4개층이죠. 계층만 달라요. 옆으로 좀 뚱뚱한 거고 얘는 이제 길쭉한 거죠.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노드 수가 몇 개고 이 노드 수가 가질 수 있는 상태 공간이 몇 개이고 그 상태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얘의 표현력이 얼마이고 하는 게 전체적인 얘의 파워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놨죠. 여기 계산했죠. 32,700개, 32,700개 두 개가 똑같은 상태 공간을 갖기 때문에 두 개의 성능은 똑같다. 그럼 이제 트레이드오프 있겠죠, 당연히. 얘는 레이어가 작으니까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겠죠. 레이어 계층별로 이제 연산해야 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레이어가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웨이팅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 작업은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합니다. 얘는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느립니다. 대신에 얘는 한 레이어를 처리하는데 메모리를 많이 써야겠죠. 스테이트를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메모리를 적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적은 메모리 공간 속에서 워킹을 하고요. 얘는 굉장히 빠르지만 메모리 스페이스가 훨씬 더 큰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실시간보다 3배 빨라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좀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대신에 메모리를 적게 써서 장비를 좀 저렴한 장비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거의 형태를 저희가 결정하고 이 형태에 맞게끔 다시 네트워크 빌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트레이드오프라고 했는데 그럼 그 트레이드오프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했던 건데 레이어는 작고 메모리는 많이 먹지만 대신에 성능은 기존 거보다 더 좋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면 레이어가 높아지면 레이어가 많아지면 성능이 높아지고 레이어가 낮아지면 성능이 낮아집니다. 근데 레이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높은 걸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거죠. 트레이드오프 관계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큰 네트워크 자체를 굉장히 작은 네트워크로 저장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동일한 성능을 가지면서 네트워크 구조는 변형된 형태의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셉션 V3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작게 만든 보그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두 개 사이에 보시면 레이어 수는 얘 91레이어고 얘 39레이어인데 파라미터 수는 이렇게 되고 어큐러스를 보면 얘 93.9, 얘는 94.2죠. 오히려 티처보다 스튜던트가 더 성능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스피드도 거꾸로 24에서 45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있죠. 설명드린 것처럼 메모리를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성능, 메모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거 하나는 손실이 있어야 성능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저희는 백본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딱 보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많은 디텍터들이나 세그멘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소스한테서 많이 쓰시는 텐데 그런 소스들의 가장 큰 기본 철학은 뭐냐면 사물을 분류하는 능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난아기가 걷기 시작하면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요? 한 서너 살 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말을 배울 때 부모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낱말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맞추기를 합니다. 수박 그림 보여주고서 아이가 딱 보고 수박 이렇게 읽게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전이죠. 더 전에 아이가 이제 100일쯤 됐을 때 그 유모차 그 아기 침대 위에 뭘 달죠? 모비를 달죠. 모비를 달 때 처음에 뭘 달냐면 흑백 모비를 달죠. 왜 흑백 모비를 달냐면 그 당시에 아기는 흑백밖에 구분을 못해요. 흑백밖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흑과 백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검정색과 흰색이 잘 섞여 있는 모비들을 돌리면서 애가끔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게 도는구나라는 인지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꾸는 모빌이 뭐냐면 색이 들어간 모빌을 배워요. 그러면 색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애기 장난감을 주어주고 만지면서 이제 모양을 배우는데 애들이 언어를 배울 때쯤 되면 낱말 카드를 가지고 배우는 게 뭐냐면 그냥 낱말 카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걔가 배우는 건 사실은 그 사물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건 공이야. 이렇게 생긴 건 수박이야. 둘 사이의 차이는 둘 다 동그란데 수박은 줄무늬가 있어. 이걸 배우는 게 사실 낱말 카드의 첫 번째죠. 근데 사람이 이제 시각에 관련된 이슈에서 그 배우는 가장 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람도 똑같은 거죠. 분별해내는 능력이 가장 빠르고 이게 컵인지 노트북인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람의 구별해내는 능력을 약 2만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나 뭐 전능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한 2만 가지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조류 박사 같은 경우는 새를 더 잘 분류하겠죠. 그거는 이제 수천적으로 더 학습을 해서 더 발전된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걸 빼고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새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하지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걸 딱 보고서 이건 무슨 새지? 이건 참새, 참새는 좀 쉽죠. 저희 주변을 많이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청동가리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통상적으로 이런 류는 새고 이런 류는 코끼리고 이런 류는 뭐 호랑이고 이런 종류의 인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2만 가지의 인지 능력을 모사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딥러닝의 대부분은 뭐냐면 2만 가지를 모사하는 게 아니라 1000가지를 모사합니다. 1000가지를 모사하고 그 1000가지 모사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영상에서 분류해내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시스템에서의 1000가지 분류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강아지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강아지가 1000종이 넘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조용해지죠?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하시는 업체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다 된다고 하세요. 근데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그분들 얘기는 안 해봤지만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해봤지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능이 나쁠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연하게도 1000가지를 학습시킨 거를 1000개가 넘어가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겹치는 부분에서 다 오류도 들어갈 테니까 그게 성능을 디그레이션 시키는 요인이죠. 지금 세계 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000가지 종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딱 사진 조짐 이게 강아지인지 호랑이인지 분류만 하는 거에 대한 성능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게 98%를 찍고 있어요. 사람이 통상 이걸 학습시키면 95% 정도를 맞춘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애매한 것들도 많은 거죠. 그런 사진을 가지고 1000개에 대해서 95%를 넘는다 그래서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언론을 보도해요. 그러면 자,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000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2만 개에 대한 문제로 만약에 풀어보자. 2만 개에 대한 문제에서는 기계가 과연 사람보다 더 똑똑할까요? 그걸 누가 해봤냐면 구글이 해봤어요. 그것도 제 기억으로 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7년 전에 그 전에도 한번 해봤죠. 안 해본 게 아니죠. 많은 연구자들이 해봤는데 전에는 2만 가지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을 때 성능이 제가 아까 이제 1000개에 대해서 95%, 98% 얘기를 했어요. 2만 가지에 대한 성능이 한 10여 년 전에는 9.6%였어요. 구글이 혁신적인 성능을 하고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다고 떠들었던 게 16%였어요. 95%하고는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롱테일 법칙 똑같죠. 위에 성능이 잘 나와요. 쭉 나오다가 뒤로 가면서 성능이 쫙 떨어지는 거죠. 바닥을 깔죠. 1000개는 앞에 잘 나오는 거 1000개.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람보다 뛰어난 딥러닝 기술이 나왔다라고 사람이 생각하시니까 진짜 사람보다 똑똑한 줄 아세요. 기계가 잘하는 문제, 기계가 잘 풀 수 있는 1000개 선정해놓고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뛰어난 거지 여전히 사람보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백본이라고 저희는 표현해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거기 위에다가 우리가 사물 검출, 그러니까 위치까지 해서 어디에 뭐 있다라고 검출해내는 이 검출 기술은 디텍션하는, 그러니까 리즌 프로포저에서 프로포저의 위치에 정말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까지 들어갔을 때 디텍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런 디텍션 기능은 기본적으로 백본에다가 디텍션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백본에다 디텍션 기능을 넣으면 이렇게 백본에 디텍션이 돼서 CCTV 영상에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기존 거보다 3배 정도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빠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5대 서버로 100채널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넣고 있어요. 대전시.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풀프레임을 다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성능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성능이 한게 기존에는 사실 한 채널 하는데 서버 한 대가 들어갔을 그 상황인데 저희가 5대로 200채널, 100채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봤을 때 놓치지 않을 정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차가 지나갔을 때 놓치지 않을 정도의 프레임을 계산해 보니까 약 5fps 정도 되면 1초 5프레임 정도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초 5프레임을 처리하는 가정하에 5대 서버로 이 100채널을 처리하는 기술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텍션, 백본을 만들었고 디텍션 하는 걸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디텍션 하는 거에다가 다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면, 지금 내가 검출해낸 게 사람이라고 확실하면 그 사람에 대한 외형을 딸 수 있어요. 마스킹하는 과정을 통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통상적인 모양에 대한 쉐입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쉐입에 맞춰다가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쉐입에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쭉쭉쭉쭉 매칭시켜서 만들면 그렇게 잘라줘요. 그런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세부적으로 자르는 거죠. 팔, 손, 다리, 발, 머리, 뼈, 자켓, 바지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색깔들은 안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은 그렇게 색깔로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게 머리 있고 그러니까 헤어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게 팔이 민자 팔이 있고 하의가 있고 하의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잘라놓으면 당연하게도 이 사진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그러니까 패션 아이템을 검색할 때 필요한 부분을 따서 검색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래도 잘 되고,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여자분은 사실 원피스를 입고 있죠.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중간에 줄무늬가 허리띠 부분에 줄무늬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자기가 학습된 걸 기반으로 해보면 통상 중간에 허리띠 같은 게 있으면 두 개로 나뉘더라 해서 얘는 나눈 거예요. 상의 하의가 나눠버린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원피스인 거죠. 요건 이제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물 검출하는 거에서 검출기는 사실은 방송 관련된 콘텐츠에서는 검출이 굉장히 잘 돌아요.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은 목적 자체가 사람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영상물 중에 사람한테 잘 안 보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 도둑이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찾기 어렵고, 방송 같은 경우는 내가 도망을 가더라도 내 얼굴 보이면서, 그쵸, 배우가 내 얼굴 안 나오면 그 드라마 출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얼굴 보이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이 잘 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기다 돌리면 잘 나와요, 비교적.
저희도 첫 해에 그 드라마 콘텐츠로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숫자적으로 여기 이제 촬영진이 누구, 여기 이제 출연진이 누구고 어느 시점에 누가 나왔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로켓 디텍션하는 거, 인물 검색하는 거를 병합시켜서 이제 방송 콘텐츠에서 어떤 장면이 누가 나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거는 이제 쓰레기 투기행이라고 이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언론에 좀 나오고 했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도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1위가 쓰레기 투기예요. 그래서 구청마다 사실은 한 20여 곳에 스팟이 있고 그 스팟에서 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투기 단속을 못하죠. 국내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쓰레기 투기 단속 지역이라고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건 실질적으로 거기 고발 고소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도 알죠. 고발 고소 안 되니까 그냥 닫아버리죠. 닫아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청의 노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약 6가지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기술을 만들 때는 아주 쉽게 던지는 행동만 잡으면 실시간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던지는 행동 잡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던지는 행위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행동 50가지의 행동을 분석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던지는 행위는 약 16% 정도 성능이 나와요. 그걸 뭐 70, 80%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던지는 것만 하면 되더라는데 리얼월드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던지기도 하지만 전봇대 뒤에 가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잡아야 되죠. 어쨌든 뭐 하기로 했으니까 잡아야 되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림자는 날, 밤에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을 해서 오탐지를 하면 지금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진행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이 다 오탐지 때문에 다 꺼놓고 사는데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동영상이 안 나와요. 네. 하나하나 있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필요한 기술에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고 좋은 서비스가 있으시면 저희는 이것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백그라운드 모델링해서 지어준 건데 여기 네온 사인이 계속 돌아요. 네온 사인이 계속 돌면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배경을 넣어줘요. 얘의 제일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배경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해주면 안 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이걸 첫 번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해안부 쪽에서 하는 선별적 관제라는 시스템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선별적 관제 시스템은 도심에서 보는 CCTV가 통상 구청에 한 2,000대 광역시에 5,000대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관제사들은 보통 7명 3교대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거의 근무를 해요. 그러면 7명이서 2,000대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 9개씩 쑥쑥 돌려가면서 이렇게 슥슥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 네오사인만 도는 거고 날씨만 잠깐 변하는 거고 사람은 없어요. 자동차도 안 움직여 서 있어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걸러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하게 걸러줘야 돼요. 100% 자신 있게 이거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걸러주고 정말 자신 있으면 녹화도 할 필요 없겠죠. 스토리지 선수는 좋게 되겠죠. 어쨌든 이걸 했던 기술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포가 보여드리는 거고 요 기술은 이제 저희 다른 기술의 기본 백본으로 여러 가지 배경으로 여러 군데 어쨌든 이것도 안 되네요. 이거는 이제 장면을 분할해 주는 건데 그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씬 단위로 다 촬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씬 단위로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씬 단위의 분석을 하면 돼요. 굳이 전 프레임을 다 분석해줄 필요가 없고 씬 단위로 여기는 무슨 씬이야라는 걸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으로 씬을 잘라주는 건데 기존에 있는 어떤 배경의 변화나 색 변화나 이런 게 아니라 저기 히트맵,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의 히트맵을 써서 그러니까 피처러닝을 한다면 피처러닝에서 나온 히트맵을 가지고서 이거의 움직임 패턴을 가지고 이게 배경이 변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러니까 동일한 샷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씬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는 기술은 어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적 분석 형식으로 과거에 있는 시간축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증가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서 만든 기술이라 상당히 좀 잘 보이는 기술. 요건 아까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션 해가지고 2배 빠른 걸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거는 레지나 100이 이제 통상 가장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가장 성능이 좋은 거. 그래서 레지나 100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이 레지나 101에다가 저희가 보브넷이라고 저희 이름인데 그 보브넷으로 39레이어짜리에다가 이걸 똑같이 디스플레이션 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성능을 높인 거죠. 그 성능은 얘보다 저희 게 한 1% 정도 높아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제 원래 있던 그림이 이렇게 이제 이 레지나 101을 거치면서 좋아진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원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좋아진 성능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백본에다가 디텍션을 걸고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사람 박스가 있고요. 이 사람을 찾은 다음에 여기다 다시 외형을 다시 이렇게 피팅시켜서 만들어서 외형을 잘라내는 거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라낸 거죠.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원래 동영상 쭉 움직인 건데 근데 이제 보시면 어느 크기 이상만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사람 여러 명 있죠. 이렇게 따지면 한두 끝도 없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보입니다.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미지와 영상, 현재까지 시각 데이터를 뒤로 하시죠. 동영상도 없고 이 저희가 이제 홍보 동영상 만든 거긴 한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지막 로고 설명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세그멘테이션 되는 거. 이미지와 영상, 현재까지 시각 이건 원래 세그멘테이션 되는 부분에서 사람들 이제 머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 이렇게 파트별로 잘라내는 그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하는 거하고 백채널 분석하고 이제 저희가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거. 자연어 이제 이렇게 경로로 정보를 주면 그 경로에 대한 부분으로 똑같이 지나간 사람을 찾아주는 기술을 하고 자연어로 검색하는 기술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 자동차 추돌하다 이렇게 치면 저장된 영상들 중에 그 해당되는 영상에 해당되는 구간만 찾아가 딱 보여주는 거. 클릭하시면 그 해당되는 영상만 플레이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투기하고 백채널 분석인데 이거는 뭐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전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 이제 저희 아까 디텍션 했던 거 실제 들어가는 모습인데 여기 얘를 놓쳤다가 지금 다시 찾았죠. 여기 사람 안 잡혔죠. 저는 안 되는 것만 자꾸 보는데 영상을 보여드리면 습관적으로 되시는 것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보면 다 잘 된 줄 아시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스쿨존에서 위에서 이렇게
고각도를 찍어서 본 거예요. 사실 보면 여기 차도 여기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죠. 여기 애도 이제 가리다 안 잡히다가 다시 잡고 보시면 고각도에 이제 지나가는 거. 카메라 움직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할 수 상관없이 있는 일 참 무궁무진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이게 이제 단속하는 투기라고 데도 활용이 보이고요. 된다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이게 이제 어떤 그 것인지 이영경 실제 기자가 영상입니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을 빌라가 추적을 해서 밀집해 있는 도심 던지는 던질 순간이 골목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쓰레기가 실시간으로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지금 비석 현재는 기체, GPU 한 장이 투구기 들어간 쌓여 머신에서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그래서 막기 위해 던지는 이렇게 순간에 딱 CCTV를 날라가요. 설치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CCTV가 현인과 이제 쓰레기 보시면 불법 투기자의 사람이 차이를 구분하지 들고 못했습니다. 가는 쓰레기 투기를 이런 이렇게 단점을 시작해서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CCTV가 쓰레기 투기 행위를 인식해내는 기술을 이거 개발했습니다. 너무 잘 보이는 영상으로 사람의 단전 던진 행위 잘 움직임과 보이는 건데 물체의 이동 이거 왜 속도를 이제 통해 저희가 이걸 이제 여기 내려놓거나 보시면 던지는 행동을 그때마다 구분하는 겁니다. 실험해봤더니 사람이 쓰레기 본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하려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 사람 들고 있는 거를 검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쓰레기 봉투라고 하는 거 플라스틱 백이잖아요. 이거 하면 플라스틱 백이 얼마나 검출률이 낮냐면 9% 정도의 성능을 내요. 통상적으로 플라스틱 백만 찍었을 때도.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특이한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는 특이한 것들을 기억을 잘해요. 책상을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건 책상이구나라고 인식을 했을 때 얘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널빤지였으면 얘가 책상인지 널빤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다리가 있고 상판이 있는 형태의 책상이라는 걸 알 때 훨씬 더 쉽게 하는 것처럼 이 투기물에 대한 형태도 어떤 특정 모양이나 특징이 있는 것들을 잘 잡는데 이렇게 형상이 일반적인 거 그냥 봉지잖아요. 구처럼 생긴 봉지잖아요.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디텍터를 붙였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비닐 바늘 디텍터를 붙여서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아요. 실제 구청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이 영상을 가지고 돌리면 하나도 못 잡아요. 기존에 나온 모든 아무리 좋다는 거 써도 심지어 저희가 그 내부 해상도를 4K로 확대해가지고 확대된 영상에서도 돌려봤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잡기 위해서 따로 디텍터를 새로 설계를 새로 했어요. 아주 심플한 그렇지만 성능이 좋은 디텍터를 새로 설계했고 그 디텍터를 어디다 돌리냐면 전체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핸들드 디바이스. 핸들드 오브젝트를 찾는 거라는 가정하에 왼손 오른손 두 손만 찾았어요. 구간을 이렇게 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잡히죠. 단 사람을 잘 잡았다는 가정하에서 사람을 놓치면 저건 못 잡아요. 사람 잘 잡았다는 이거 잡는 거를 얘를 대신에 저희가 목표는 실시간으로 동작해야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실시간 동작하기 위해서 얘를 새로 만들었고 그걸 만들어서 디텍션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빨간색이 선에 더 있어요. 박스가. 그러니까 추적도 해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사이즈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들고 있는 건 이직을 한 다음에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뒤에 가서 버려도 다시 나왔을 때 안 들고 있으면 버린 걸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던졌는데 던진 게 여기 쓰레기 아닙니다. 여기 뒤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얘는 이제 던진 거를 추적하면서 던진 구간만 보고 던진 거를 추적하고 그래서 던진 행위도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서 놓는 것도 있어요. 구부려서 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몰래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행동을 다 디텍션 해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서 보였던 그 백그라운드 모델링 통해 가지고 사람을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디바이스에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 찾고 추적하고 행동 인식하고 그 행동 인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요. 판단할 때는 이 지금 주요 관절 포인트들하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계속 쥐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네트워크 따로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머리에 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발로 차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버린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게가 아닌 거예요. 차고 계속 가는 거는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붙어있을 때 계속 같은 걸로 보고 있다가
특정 거리 이상으로 떨어지면 이제 버림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덤핑 액션 디텍티드하고 마스크하고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던지는 순간에 행위를 인식하는 거 하나 있고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이 던진 걸 추정하는 거 적으로 던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를 들고 지나갈 때는 장전하던 CCTV가 bom표를 버리자 바로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이 기술은 다음 달부터 세종시와 서울 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기 저 아줌마는 도쿄에는 스타예요. 하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투기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체널 분석하는 거의 장면이에요. 녹색으로 되는 게 이제 마스킹, 그러니까 디텍션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백채널에 대해서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디텍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점이 있죠. 여기서는 디텍션만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검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죠. 식별은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나갔고 이러이러한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라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식별을 언제 하냐? 그거 이제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다시 돌려야 되는 거고, 일단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5대의 서버로 이 채널까지 실시간 검출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서비스가 하는 응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 검색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추돌한다 이렇게 치면 관련된 저희가 이제 비주얼 랭귀지를 저희가 정했다고 했는데 그 정의된 랭귀지에 따라서 퀄리티를 생성하고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부딪히는 장면만 딱 나오는 거죠. 오토바이가 그 자연어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형태의 말로도 바꿀 수 있고, 검색을 해서 클릭하면 해당되는 문장, 해당되는 부딪히는 장면만 찾아주는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는 파싱하는 거 열려 있고 전체 파싱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상의만 크로스만 하는 거고, 이거는 하의하고 발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필터해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들어가는 거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해주면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두 개 겹쳐진 상황의 경우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구분을 해줘요. 왜냐면 이렇게 마스킹이 이렇게 좁혀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디텍션 했던 것보다 조금 성능이 좋아져요. 깜빡깜빡거리는 중간에 한 프레시 놓치는 거예요, 사실. 색깔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가 지금. 놓쳤다 잡았다 색깔 왔다 갔다. 저런 프레임 간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트래킹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 기술 안에는 트래킹이 내장된 디텍션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거 하나만 한두 개 받고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